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자기 공약에 거부권 행사하는 사상 초유의 미친놈이 나타났다. 그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 공약에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훌륭한 새끼 보셨어요? 거기다가 그 가장 큰 명분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거부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오케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간호법이 갈등을 직업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갈등 일으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자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간호법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간호법을 만들어 줌으로써 간호조무사 의사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것도 거부권 행사를 지가 방침으로 정해놓고 국민의힘하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거부권 행사하게끔 압력을 넣어. 그래서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하니까 이 건의를 받아서 내가 거부권을 받아들인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전형적인 깡패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테야. 나는 돈을 뺏을 거다. 라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 갖다 바쳐라. 지금 압박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가 갖다 바쳤으니까 나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썸네일로 달려있지만 거대한 연대의 탄생입니다. 이제 이따가 2부에서 그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해드리겠지만 거대한 연대의 탄생이에요. 특정 원래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 연대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여기 적으로 만들고 했더니 언젠가는 국민의힘 내부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연대가 윤석열한테 총을 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중요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푸너님 말씀대로 거대한 연대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간호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간호사가 전부일까요? 퇴직한 간호사들도 있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호사들의 가족은 간호사를 지지할까요? 간호사의 간호법을 반대할까요? 생각해 보면 의사는 그 지위의 특징상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 결국에는 표 싸움이거든요. 간호사들이 훨씬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맞아요. 쟤네들 46명이나 같이 발의했던 법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그런 정권이 지금 들어섰고요.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간호법 재투표한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서 제2 요구권이잖아요.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 거부권이라는 게 제2 요구권이에요. 네. 다시 의결해. 그래 다시 의결하는 거야. 다시 투표하겠다. 물론 여기는 3분의 2, 200석이 필요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저번에 그 당원이 최고대에 나와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계속 법을 통과시킬 테니까 거부해봐라. 그러면 그때 했던 말이 한 20개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 오늘 뭐 다른 어떤 인사가 민주당이 계속 저 거부될 거를 집어넣으면 민주당한테 불리할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개 준비되어 있는 게 거대 연대의 시작인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재의결로 맞대응하겠다. 이거 부결될 거 알아요. 200석이 안 되니까. 근데 재의결 함으로써 민주당이 얻는 이익이 더 커요. 그렇죠. 네, 민주당은 계속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국민 건강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절차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간호법은 본인의 공약이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거부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대급 꼴통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이유가 그게 골 때리잖아. 자기 직업들 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 거부야.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간호법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간호법은 윤석열한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윤석열은 한 번 더 수렁에 빠지게 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야. 이번에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관련한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골 때리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료사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범죄 저질렀어. 그러니까 내가 진료할 때 있어서의 범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 성범죄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는 과하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느껴왔던 것 중에 나도 내 조카가 의사예요. 근데 의사들이 의사라는 직책을 갖고 하는 이상한 온갖 범죄 행위들이 있어. 면허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료법에서는 그러니까 의료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신처럼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 실수에 대해서는 용인해 준다. 다만 의료 행위가 아닌 의료 행위를 벗어난 분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건 다른 그 직군들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나 여러 가지 면허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특히나 무슨 회계사 이런 그 도덕성이 중요한 이런 직업군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왜 의사만 거기에서 예외가 돼야 됩니까? 이번에 왜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에 보면은 그거 이야기 나와요. 그 외제차 몰고 가던 50대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 근데 처벌도 되게 희한하죠, 그게. 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그런 직업들은 처벌이 되게 약해. 근데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 의사 면허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의사 변호사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 이번에 권경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징계라고 하는 게 자격정지 한 2년 정도에 그치는 정도로. 어쨌건 윤석열은 국민의힘은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강자인은 엄청 약하고 약자인 강한. 근데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강자가 아닌 약자이면서도 이런 놈들을 지지하는 정신병자들의 문제예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 상위 3%, 어떤 경우는 상위 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나 그런 사람 정신병자라고 봐요. 나에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근데 문제는요, 간호협회가 엄청나더만요. 간호협회가 지금 뿔났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체열시키면 고발한다. 저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저게 원래 의사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제목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체열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내 팔에서 피를 뽑는 사람은 항상 간호사였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체열뿐만 아니라 법도 지켜서만 하자 그러면 저거 의사가 다 해야 돼. 자, 우리는 법 지킬 거야. 법 지키겠다는데 뭐라 그래. 의사들이 하는 거 우리는 안 해. 보면 이런 게 엄청 많아. 수술도 의사 대신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근데 이게 PA 간호사라고 진료 보조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의사 대신에 수술도 하고요. 야간 입원실에서 의사 아이디 넣어서 처방도 합니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야간에 나와서 당직을 서야 돼요. 이렇게 되면 수술이 한 20, 30% 줄어든대요. 보니까 간호사가 하는 일 중에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체열,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그 다음에 LTV 및 LTTV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이런 것들 다 의사가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간호사가 지금까지 대신해왔던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 행위들을 다 간호사가 하는 걸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본 적이 있네요. 그렇죠. 특히나 기관 삽관 같은 경우는 수간호사 정도 되는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많이 놀랍긴 하네요.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것들이 다 의사의 업무였다.
이걸 왜 간호사를 시켰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 정원도 늘려야겠네요. 그럼요. 의사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또 의사 증원 누리는 것도 반대하잖아요, 의사가. 쉽게 표현하면 간호사분들이 없으면 의사들 수술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왜 수술실 가운 입고 있으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의사겠지 하지만 상당수가 간호사랍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체열시키면 고발한다. 이게 지금 그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님이 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 놀이들, 즉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 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래서 국민의힘에서 조마조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엄청 돌았어요.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이번 간호사법은 간호사들 처우 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OECD 국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90개 국가가 간호법을 갖고 있음에도 저쪽에 선동을 할 때는 간호법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사 단체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간호법은 이미 그 자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법에 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 내용을 빼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협회에서 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그러니까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규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호법이라는 그 틀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개정하면 이게 굉장히 완전한 간호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처럼 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의사가 결정하고 의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는 이 방식대로 가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그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회피를 해와서 민주당이 엄청 노력하고 막 기다려주고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 공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간호협회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윤석열 공약이 아니야. 공약이 민주당만의 공약인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못 됐어. 그런 경우에는 명분이 안 생겨요. 공약이 아니라는데. 근데 공약을 했던 영상이 남아있어요. 직접 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님. 지금 먼저 건드려 놓은 게 노총이잖아요.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지금 몇백만 명이 반윤으로 돌아서 있는 거고. 간호사는 여러분들이요.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도 숫자지만 그들 간에 갖는 연대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들의 보조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간호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끼리의 위계질서랄까 상호관계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은 정반대예요. 서로 잘난 놈들이라 자기 무슨 분야별로 뭘로 다 달라가지고 협동이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의사단체입니다. 반면에 간호사 단체는 굉장히 그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50만 이상이 100%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그 간호사 분들한테 여론조사인가 뭔가 했더니 98%가 찬성합니다. 이 상태로 몰고 가는데 거대 연대에 또 하나의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공약만큼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민주당이 아까 그 20개 준비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20개. 정청래 최고가 얘기한 거잖아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상임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가져와. 그러니까 저 상임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또 단체로 퇴장하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그 무이자 대출법이 엄청나게 과도한 혜택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을 흘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이 취직을 못해서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실직도 원금을 있고. 깎아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직도 있어. 직장을 네. 다니다가 실직을 했어. 그러면 못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근데 법이야. 이게 거기에 좀 잔인한 면이 숨어 있는 게 원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 이자만 유예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 윤석열 찍으신 이직 아직도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은요 국가가 그냥 보내주는 게 맞아요. 이 양반들 참.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학생들한테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공부시켜서 결국에는 그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 낼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가는 무이자로 빌려줘야죠. 만약에 준다면은 독일처럼 완전히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든가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 숫자 우리 때보다 한 절반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반대를 누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 이걸 네.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반대한 거예요. 이유가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무이자 대출을 왜 받아? 그냥 학자금 내고 말지. 아니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그 구간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몇 명 혜택 받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 마차님과 야수님 말이 정답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거 대출 받을 이유가 없겠지만 몇 명이 겹쳐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야. 자, 이 실제로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월소득 1,0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527만 원 정도 된답니다. 527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도 면제해 준다. 근데 실직이라니까? 근데 이게 527만 원이 한 사람 소득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1,000만 원, 527만 원 이거는 4인 가족 그렇지, 기준의 그렇지. 합산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4인 가족 기준 1,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 거짓말이다. 사실은 527만 원이다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1,000만 원에는 그러니까 자산 소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그렇죠, 그렇죠. 슬프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527만 원은 도시 근로자 기준 소득을 적용했을 때는 4인 가족 소득이 527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사실 100만 원 남짓하다는 뜻이잖아요. 자, 윤석열 씨 정치하기 싫으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세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고 국회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켰던 법은 자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수용해 줌으로써 야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선동을 해. 아까 간호협회 회장 이분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반대하려고 온갖 가짜뉴스를 언론 등을 통해서 막 뱉어내는 거 있잖아요. 정치는 하기 싫은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거든요. 그 정치하기 싫으면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씨 내려오세요. 불편해 죽겠어 아주. 그 자리에 왜 올라갔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한 방송 중에 벌써 방산비리 터지고 있어요. 그거는 정권교체 싱크탱크에서 보시겠지만 진짜 해먹는 데는 정말 그것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무기 도입한 곳에 윤석열이 1년 동안 도입한 게 7배예요. 거기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여러 그 방산비리 정황이 보여요. 김태효, 김관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쥐뿔도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하시는 거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인철님 오후 빨간색 감사합니다. 다음에 선플라워님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